장부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큰 기운, 이런 다른 역할들, 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상론이나 또는 이런 경락,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미 발견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거죠. 우리는 배운 적이 없죠. 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죠. 네. 네. 뭐 이런 쓸개 빠진 놈아, 이런 소리는 들었어도, 네.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 김 작가님께서 피부가 스모크햄 같아졌어요. 근데 카메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분명 옆판. 그죠? 옆판이구나. 네. 옆판이구나. 족소양 담경은 측면으로 흘러간다. 네.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더 가기 전에 좀 살펴본다면 눈의 바깥쪽에서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네. 그죠? 근데 족소양 담경은 빛이네. 일단. 그죠? 네. 목기의 그릇 안에 담겨있는 빛 에너지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높이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가로로. 네. 요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심장의 상태를 보는데 이용을 해요. 심장? 네. 그런데 그럼 지금 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왜 심장이냐라고 했을 때 자, 장부상통으로 네. 장부상통으로 심장과 담이 짝이에요. 심장과 담이. 네. 강심장. 네. 심장이 강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대담해. 같은 말이죠. 같지요. 네, 같습니다. 우리가 심약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얼굴에서 이 눈높이에 있는 요 부분. 네.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심장으로 보는 거예요. 눈만이 아니라 요 부분을 딱 보는데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딱 봤을 때 이 눈 있는 요 눈높이 부분의 색깔이 안 좋아. 그럼 어떤 얘기예요? 심장과 관련해서 심담이 서로 짝이니까 심장과 관련해서 담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초리 이 부분에 요 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옆으로 쭉쭉쭉쭉 나오시는 분들 있죠. 네. 이 분들을 보면은 우리는 담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심장이 안 좋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장은 1차, 2차, 3차 욕망 중에 어디에 속했었는데 2차요? 2차 욕망에 속해 있었죠. 네. 성욕, 예술욕. 네. 그러니까 눈 옆에 이렇게 주름이 가로주름이 여러 겹으로 진하게 나온 사람들은요. 네. 바람둥이일 확률이 높은가? 오. 머리가 아픈데 측면이 아파. 그러면 이게 담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두통이라는 것을 저희가 했었지만, 네, 그죠? 두통 했었습니다. 그때 그 두통이라는 거는 기가 상충해서 위에 몰려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두통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위에 몰려 있는 이 기를 아래로 내려주는 겁니다. 근 한 다리를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한 다리를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발로 서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 두통이 생기는 일이 많거든요. 네. 그 머리 아플 일이 많은데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저 상사가 나만 보면 갈구네. 네. 갈군다 그러죠. 군대 용어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갈굼을 받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 사람의 지적질. 네. 그죠? 그 사람의 지적질이 나의 기운을 위로 막 상충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화가 나죠. 그죠? 그러면은 그 상충된 기가 어디에 몰려 있어요? 머리에 여기저기 몰려 있을 수 있지요. 네. 그러나 내가 스트레스로 두통이 왔어. 그러면은 목화 기운으로 되어 있는, 상승 기운으로 되어 있는 호랑이 같이 용맹하고, 네. 그리고 성질 더럽게 생긴 그런 경락인 담경락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소양경을 따라서 그 기가 몰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측면에 두통이 생긴다. 그게 편두통인가요?
측두통이죠. 측두통이군요. 네, 측두통이죠. 네, 측두통.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소양두통이다. 소양두통. 네. 삼초경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네. 이 귀 뒤에 유양돌기 있는 부분. 네. 여기를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프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위험하다. 하루 이틀 아프다 보면은 구안화사가 오거나, 뭐, 한 일주일 아프다가 이제 스트로크가 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담경을 잘 치료해서, 이 두통을 해소시키는 것이 귀 뒤에 눌러서 아프거나 여기서 열이 후끈후끈 나거나 무지끈히 아프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중풍을 예방하는 길이다. 중풍을 예방하는 길이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밤이 더 심해요. 네, 네. 항상 열은 밤에 오른다. 그러니까 모든 통증은 밤에 심해진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보면 네. 의사들이 가끔 그럽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그죠? 그죠?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오늘 밤을 잘 넘기면 내일은 좀 나아지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가려운 것도 저녁에 또 심해져요. 가려운 것도 열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 다 그걸로 설명이 되는구나.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제가 임상에서 이명 치료할 때 약도 쓰고 침도 쓰는데 침을 쓸 때는 반드시 어디를 쓴다? 담경락을 쓴다. 꼭 써준다. 그런 얘기죠. 그렇군요. 네. 그 어깨도 같이 아프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열이 치고 올라가면 네. 목 뒤부터 해서 목도 뻣뻣해지고 어깨도 경직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텐션 헤렉이라고 그래요. 아, 네네. 텐션 헤렉. 말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어깨와 목이 굳으면서 이 텐션이 이 머리 쪽으로 영향을 준다. 근데 그게 담경락이거든요. 요번에 제목을 이렇게 달아야 되고, 바보야. 담이 문제야. 텐션이 와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담이 문제가 돼서 텐션도 일어나고, 두통도 오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증상끼리 묶어서 머리가 아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 네. 일단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움직임에 제약이 많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맨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자판 두드려야 되거나 아니면 운전을 많이 해야 되거나 그러면 이쪽으로 긴장이 많이 되고 네. 자세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쪽이 항상 이렇게 안 좋아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어깨의 승모근의 가장 두툼한 부분 거기를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경락이 담경락인데 그 승모근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막 긴장이 되니까 경락적으로 연결되는 담경락을 따라서 이 측면, 귀 뒤쪽으로 두통이 쉽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사지 할 때 팔로 이걸로 막 이렇게 네. 어깨를 막 문지르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주물러주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일이다.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어깨 텐션은 결국 스트레스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남편으로부터, 네.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네. 직장 상사, 동료,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깨가 굳어. 그러면 그것이 두통도 만들어. 네. 이름도 붙여줘서 텐션 헤레이크. 네. 텐션 헤레이크라고. 네. 그런 거를 풀을 때 네. 결국은 담경락을 풀어주는 거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일이다.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그죠? 가족끼리 어깨를 자꾸 주물러주면 스트레스도 풀린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애들이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모르세요? 그 아버지 이렇게 앉아 계시면
딱 가서 아버지 어깨를 주물르면서 아하. 아빠 1,000원만 딱 일단 아빠의 스트레스를 누구뜨린 다음에 아하. 그다음에 아빠 1,000원만. 그렇군요. 네, 그러면 돈이 쉽게 나온다. 아하. 네. 그냥 가면 아빠가 스트레스 만빵인데 그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걸 몰랐네.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고 네. 용돈을 타가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이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네. 남편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이걸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눌러주십시오. 눌러주면서 자기 요즘 그러고는 이제 필요한 걸 얘기를 하시면 네. 스트레스 레벨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명한 혈을 하나 지납니다. 유명한 혈. 네. 네. 환도. 그게 혈자리 이름인가요? 환도가? 그렇습니다. 환도가 네. 엉덩이에 있는 건데 네. 그것도 이제 약간 측면이죠. 네. 완전히 뒤가 아니라 약간 측면에 있는데 좌골신경통 있으신 분들이 엉덩이에서는 거기가 아파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대침을 맞는 경우가 많죠. 대침. 근데 이쪽으로 이미 내려갔지만 그 전에 복잡한 유주에서는 어디를 들린다고 그랬어요? 네. 성기 위에 있는 네. 털난 부분을 지나간다. 부분을 지난다. 그래서 혹시 쓸개가 네. 정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네. 거기에 약간 신빙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쓸개를 먹으면 그 부분 모발이 풍성해지거나 거기에서 윤기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소양경이 발달하신 분들이 털이 많아요. 아하.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다. 눈썹도 막 진하게 나오고요. 예, 몸에 털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발목 삐었을 때 붓는 부분이군요. 제일 많이 삐는 곳이에요. 멍이 네네. 제일 많이 드는 곳이고. 네. 그죠? 네. 전방겁인돼 있는 곳이죠, 거기가. 그래가지고 네. 발목 앞쪽에 약간 아래쪽 거기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네. 발목 접히는 부분인데 발목을 이렇게 탁 삐면은 거기가 제일 아파요. 그러니까 발목 삐었을 때도 뭘 치료한다? 담경락을 치료한다. 그 뭐 어혈을 치료한다 그랬으니까. 네. 거기 또 삐면 어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삐면 어혈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담경을 이용해서 삐는 것도 치료를 하네. 삘 때 제일 많이 다치는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발등도 어디를 다치느냐에 따라서 발가락도 어느 발가락에 네. 무좀이 생기느냐, 아하. 어느 발가락의 발톱이 색깔이 바랬느냐, 네. 이걸 보고도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발가락 사이가 간지러. 네. 그것도 보는 거죠. 그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넷째, 다섯째 발가락 사이가 간지러워. 거기는 계속 무좀이 생겨. 네. 아무리 뭘 발라도 안 낫는 거예요. 네. 잠깐 낫는 거는 약 바를 때 잠깐 낫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네. 그러면 그것이 넷째, 다섯째 발가락 사이다. 그러면 뭘 의심해야 돼요? 심담이 안 좋구나. 담경락이 안 좋구나. 무좀도 다 같은 무좀이 아니라고. 그렇죠. 급이 다르군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엄지발가락만 계속 문제가 생겨. 네. 어떤 사람은 새끼발가락만 계속 문제가 생겨.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발등이 가려워도 넷째 발가락 위쪽으로 가려운 사람이 있고 둘째 발가락 위쪽이 가려운 사람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결이 있는 거예요. 결이 있다. 그 결을 찾아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대로 치료를 하면 10중 8구 좋아진다. 그냥 스킨 이리테이션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렇게만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원장님 약 먹고 네. 그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간 한 30, 40년 동안 갖고 있던 무좀이. 네. 다시 도지긴 합니다만은. 네네. 수학? 아니, 발이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약을 발라도 안 되는데. 그 원장님이 그 무좀 치료하라고 준 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먹고 이 뭐지?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것이요. 원인을 치료하는 거를 하면 부수적인 게 이렇게 촉촉. 그렇죠. 왜냐하면 그 원인에서
수백 가지의 문제점들이 튀어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수백 가지의 문제들을 네. 일일이 다 어떻게 상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혹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네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외국분이군요. 그렇죠. 외국분이죠. 반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 그럼요. 직역을 하다 보니. 네. 네. 동시통역을 하다 보니. 네. 반드시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치료받는 중에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럼 내가 그거를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너무 이제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원장님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양반아, 무좀 가렵대니까 이거를 하려는데 웬 담 얘기를 하나? 나는 네. 무좀이라니까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를 처음 이제 오셔서 보신 분들은 네. 그 전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 무좀 치료하러 왔어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원인으로 위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 양반아 무좀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좀이라니까. 그렇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병을 키워? 아니 난 지금 그냥 귀에서 살짝 이명이 들리는데 지금 참깨님이 네. 제가 이명이 있어서 자다가 가끔 들리더라고요. 삐 소리처럼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아니 삐 소리가 좀 들려. 그랬더니 네. 심장입니다. 라든가 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귀가 조금 그렇다니 이 양반은 왜 이렇게 병을 키워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빨리 판단하시고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은 네. 저의 진면목을 못 보시고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도 네.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 원인을 치고 들어가서 심장을 이렇게 쫙 하면 그 보너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죠? 그렇죠. 내가 무좀만 탁 했더니 네네. 갑자기 딴 것도 좋아져. 막 머리카락이 난다든가 막. 그렇죠. 어떻게 그런 건 없나요? 입이 쓰고 우리가 이제 쓸개 드셔본 적 있으세요?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아, 굉장히 쓰죠. 네, 쓰다고들 네.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입이 쓰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병, 네, 반표발리 네. 또는 뭐 이런 한열이 왕래하거나 이런 것들을 소양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그 소양병의 증상이 크게 아주 대표적으로 한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구고, 네. 입이 쓰다 이런 말이에요. 아하.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요즘 입이 쓰대? 나 왜 이렇게 입이 쓰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몇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나 보다. 중심을 못 잡고 있구나. 그렇죠.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하고 있나? 이거를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병이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오호, 심각하다. 그게 소양병이니까. 네네. 그죠? 네. 표에 머물러 있다가 없어져야 되는 병이 고쳐지지 못해서 점점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구나. 병이 깊어지고 있구나.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유난히 그 쾌골조로가 이 그 두건 두르고 다니는 이 눈높이에 네. 때깔이 안 좋아, 어두워, 점이 많아, 다크서클, 심담이 안 좋구나. 심담이 안 좋구나.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그 다크서클 자꾸 생기는 분들도 심담이 안 좋을 수도 있겠군요. 다크서클은 조금 다릅니다. 아, 그건 달라요? 네. 다크서클은 눈 밑으로만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네. 얘기하는 거는 이 눈높이로 띠를 두른 것처럼. 띠를 두른 것처럼. 예, 여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때깔이 안 좋거나, 뭐가 많이 묻은 것 같이 때가 낀 것처럼 색깔이 안 좋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그것의 연관성을 모르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깊어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잘 보고 잘 들어야 된다. 내 몸이 말하는 신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그 신호를 듣고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지? 찾아보고 모르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렇게 쭉 목록을 적어서 탁, 이제 예를 들어서 가면, 일단 내과 들리시고요. 이비인후과 가셨다가, 신경정신과 가셨다가, 네. 뭐 이렇게 돌아서, 우리, 배우십시오. 우리 몸을 이제 칼치살, 무슨 쌀, 이렇게, 네. 이렇게 나누어 놓듯이, 네. 우리 몸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절대 이런 눈을 가질 수가 없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귀만 들여다봐. 보죠.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 결국은 한 20-30%는 좋아질 수도 있겠네. 근데 대부분은 원인에 대한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각성하는 게 있다. 네. 각성이라는 네네. 거. 그래서 각성을 하고 살짝 그 도를 통하면 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럼 답답해진다.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걸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장님이 각성을 먼저 하셨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누구 한 사람이 그거를 딱 각성을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요즘 막 잠을 못 자서 큰일이야. 몸이 안 좋은가 그러고 홍삼 한 숟갈 탁 떠먹고 있는 거 이렇게 탁 그죠? 그럼 이런 걸 옆에서 이렇게 딱 보다 보면 더 잠 안 오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건강이 나쁘니까 건강을 좋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겠지. 그러면서 요즘 막 얼굴이 열이 막 오르고 막 요즘 몸이 좀 축나고 안 좋은가 봐. 탁 해서 삼을 한 숟갈 딱 떠먹는 거지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현상을 보고 깨달음 이런 거를 하나를 얻으셔야 이 삶이 단계가 한 단계씩 올라갈 텐데 그렇죠? 이거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깨달은 게 있으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요, 누구한테. 네. 근데 이렇게 정보가, 이런 귀한 정보가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깨닫는 분들은 자기 증상이 왔을 때, 무좀이 왔을 때, 혹시 딴 건 이상하지 않나? 라고 한번 좀 생각하는 요런 이 각성된 생각, 깨달은 생각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셨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증상에서 가능성 있는 것들 쫙 뽑아내고, 다른 증상에서 가능성 있는 것도 쫙 뽑아내고, 네. 이 증상, 저 증상에서 짜자자자 싹 뽑아냈는데, 거기서 공통분모가 뭐야? 이게 진단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네. 진단을 할 때는요, 네. 땀이 나요, 내 몸에서. 내 몸에서 진단을 하고, 네. 그 진단의 결과로 침 처방과 약 처방을 뽑아낼 때는요, 네. CPU가 100%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땐 정말 땀이 나요, 제가. 딱 침을 놓기 전에, 네. 침을 딱 들고, 네. 제가 침 넣을 때 얼마나 운동이 되겠어요? 이거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 엄청 되죠, 이거. 네. 그걸로 땀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머리가 막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그쵸. 건데, 네네. 그렇게 어려운 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거를 알아채라는 거죠. 아니, 그걸 이렇게 잘 알아채고만 계셔도, 예를 들어서 상담을 갔을 때, 네.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담에 도움을 주시는 거죠. 네. 땀이 나고 추워 떨며. 땀이 나는 건 더울 때 나는 건데. 네. 그죠? 네. 앞다리 갓다리네.
네, 호랑이가 시집 갔군요. 네. 그렇게 한열이 왕래하는 거를 이제 학질이라고 해요. 옛날식으로는. 학질. 네네. 네. 그래서 학질이 대표적인 병입니다. 이 소양병에. 네. 그리고 가슴, 옆구리. 그죠? 옆구리라고 했죠? 옆구리에 많이 오는 병이 뭐예요? 대상포진이요. 대상포진이죠. 네. 그죠? 그런데 이 옆구리는 간과 담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대상포진을 치료할 때 네. 많은 경우에 간과 담을 치료하게 되어 있어요. 네. 한의학 쪽에서는. 또 그쪽이 안 좋아도 대상포진이 생길 거고. 쉽게 오겠죠. 쉽게 오겠죠. 예. 넷째 발가락만 차갑대요. 거기만 시려. 거기만 네. 시려요. 네. 어떤 분들은요, 이 발가락 모양을 이렇게 자기의 발가락을 보세요. 네. 넷째 발가락만 확 휘어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면은요, 대체로 불면증이 있거나. 자, 왜 불면증이냐? 이 담은 상승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목화 기운이니까. 그죠? 상승 기운이에요. 그리고 빛 에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에 열이 쌓여요. 그죠? 그러니까 네. 엉뚱하게 이 담경락이 건강하지 않았을 때, 네.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은데, 막 화를 냈어요. 막 화를 내면 기가 위로 뻗치잖아요. 그렇죠. 이 족소양 담경을 따라서 이 기가 뻗치거든요. 네. 크게 대노하고 나서 스트로크, 중풍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 이 족소양 담경이 건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담경이 건강한 사람은요, 위로 올라가는 열을 잘 잡아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청열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열작용. 네. 그래서 담경은 이렇게 목화로 위로 올라가는 상충하는 그런 양적인 에너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건강하면 족소양 담경이 건강하면 청열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잠은 원래 심장의 영역이죠. 네. 그죠? 그렇죠. 심장이 건강하면 잠을 잘 자요. 그런데 잠을 못 잔다. 그 얘기는 뭐냐? 심장이 건강하지 않다. 첫째. 네. 두 번째는 위로 열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잠을 자야 되는데 헤드라이트를 쫙 조명을 딱 켜고 있어. 불을 켜놨으니 잠이 잘 오나? 그렇죠. 네. 담경이 항상 불을 반짝반짝 켜고 있어요. 불 다 켜놓고 조명 켜놓고 뭐 스탠드 켜놓고 막 이러고 있어. TV 켜놓고 잠이 잘 오나요? 안 오죠. 안 오죠. 네. 잠을 깊이 죽은 듯이 자려면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담경을 스위치 오프를 해야 돼. 그런데 계속 불이 켜 있어. 그럼 열이 자꾸 나. 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네. 잠을 잘 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청열시켜야 된다 일단. 담경의 스위치를 꺼줘야 된다. 담경의 열을 꺼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불면 치료할 때 꼭 담경을 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족소양 담경은 호랑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원래 용맹한 것이고 이런 그 장군이나 호랑이 같은 이런 용맹한 사람들은 평화가 머무는 시기에는 중요성을 모르죠. 네. 그러나 난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보니까 호랑이상이군요. 호랑이상이죠. 네네. 되게 잘생긴 미남형인데. 미남형이죠. 미남형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주 인자한 그런 목 기운에. 네. 인자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랑이상이에요. 난세에는 영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족소양 담경이 잘 발달한 사람은 네. 아무리 주변에서 흔들어도 네.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정지관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딱 편견이 없어요. 이리 좌로 우로 흔들리질 않아요. 네. 그냥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담대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족소양 담경을 네. 어떻게 보면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인 것 같고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고 어찌 보면 또 지적질을 하고 우리가 이제 목 기운이니까 목에 들어가는 것이 인자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거죠. 일일이 다 살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좀 무서워 보이고 지적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엄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나라를 구하는 그런 장군 또는 권력자, 통치자, 지도자의 역할로 이렇게 우뚝 서야 되는데 죄송한데 저 금이 좀 잡아주십시오. 끝내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경락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간경락을 해보겠습니다. 간경락은 남자분들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네. 경락이 지나간다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은 정보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주변에 이제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자, 장시간 1시간 17분이 지났는데요. 네, 지금 카메라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스모키 햄 같고 한 사람은 저 얼굴이 술을 한잔 하신 것 같이 지금 카메라들이 이 세팅이 또 밸런스가 안 맞아서 조금 그랬었는데요. 하여튼간 참고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깨님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니. 네, 오늘은 혀도 꼬이고 카메라도 꼬이고. 네. 점심에 뭐 매운 걸 드셨나 봐요. 제가 마라탕을 먹었군요. 네. 이게 혓바닥이 이렇게 마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탕을 먹었는데 마비가 안 되면 그건 마라탕이 아니죠. 거미가 어디 갔나요? 빨리 끝내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데 저거 잡아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원장님 광고가 안 나. 한결같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환자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새생명 한의원 블랙타운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 스트라스필드 레드마이어 빌딩 1층 다나암 클리닉에서도 화요일과 토요일에 진료를 합니다. 예약 및 문의는 0403-332-97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